맨 처음에 자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느냐. 자 요거 배웠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요게 뭐냐. 여기에 선사시대가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부터 역사시대로 이제 발전이 될 건데요. 이 역사시대, 말로 걔는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 사자가요, 여러분들 한자로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한 번씩은 보셨을 거고요. 역사사자에서 이 사가 한자 자체가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인데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네모단한 요게 입구자인데 이게 뭘 본뜬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입을 본떴다. 그게 무슨 의미지? 자, 입구자가 맞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이 네모단한 거는 뭐를 본뜬 거냐면 주먹입니다. 왜? 주먹이에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짝대기? 아, 붓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붓을 들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한 획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한다. 그러면 이 사가 기록한다는 뜻인데 기록하는 관리 두 글자로 멋있게 줄여보세요. 기록하는 관리. 공무원 중에 이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 사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록하는 관리. 그러면 역사시대는 건 뭐냐면 이 역자가 시간의 흐름, 흐를 역자. 그때 시간의 흐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문자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던 시대. 이게 역사시대입니다. 그럼 선사시대 해석해 보세요. 선자가 앞선자고요. 사는요. 사가 뭐라고 했죠? 기록. 그럼 기록 이전의 시대네요. 그럼 여기는 기록이 없나요? 없어요. 왜요?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기준점은 그렇죠. 문자가 쓰였느냐, 쓰이지 않았느냐. 그럼 선사시대는 문자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얘네들이 남기고 간 흔적.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뗀석기라든지 간석기라든지 톡이라든지 동굴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흔적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살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선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역사시대로 이제 우리가 넘어간다라면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자,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될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작은 문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발전된 4가지를 꼽아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요. 신석기 때 아이들이 어디에 움집을 지었죠? 강가나 해안가에. 그렇죠? 강가나 해안가에 자, 움집을 지었는데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지었는데 정착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강가나 해안가 자, 왜 그랬습니까? 양쪽에 범람원. 그죠? 자, 양쪽에 범람원. 물론 해안가에도 있어요. 해안가에도 있긴 한데 해안가 바닷바람이 좀 차갑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제 강가 쪽이 더 나중에 이제 쏠리게 되는데 어쨌든 강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분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범람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여기다가 농사도 지을 수 있네. 물고기도 잡을 수 있네. 왜? 하천이 여기 있으니까. 어우 좋은 장소야. 라고 이제 입소문이 들면서 자 모여드는 겁니다. 자 모여들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면 지금 이야기한 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요 평야만 가지고는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잠깐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그 작물들을 심어볼까? 자 심어볼까? 라고 했더니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오 개간을 하는 겁니다. 개간을 하니까 자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고 여기는 이 인구들을 충분히 부양하고도 이제 남는 잉여 생산물까지 이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석기 때부터 아이들이 강가에 모여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거기를 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큰 강 유역의 아이들이 이제 정착을 할 건데 여기에 무슨 평야가 발달되어 있냐면 충적평야. 이 충적평야는 이제 하천 작용으로 형성된 평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큰 강 유역에 모여 살아서 자 얘들이 뭘 한다고요? 개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개간이 확대되면 무슨 생산물이 늘어난다? 잉여 생산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증가가 되죠.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증가됐을 때 기존의 신석기 때까지는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석기 때 자 생산을 딱 한 다음에 야, 내 거거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독식을 해버리게 되면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굶어 죽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이 다시 부족해지는 현상? 그럼 나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석기 때까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똑같이 나눠 먹는 원시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류의 4대 문명이 나갈 수 있는 자 이쪽에 역사시대로 발전되면서 개간이 늘어나서 잉여 생산물 자 이제는요 힘센 자가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다. 빼앗아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누군가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함께 또 농사 짓고 자 이때 빼앗는 자들은 야 나는 이제 직접 삽질할 필요가 없겠네. 앉아서 이들을 자 빼서 착취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빼앗은 아이들, 빼앗긴 아이들 그러면 지배계급과 자 피지배계급 여기 있는 뭐가 발생되느냐? 계급이 발생되는데 아니 계급 발생됐을 때 덩치가 크다란 이유 하나만으로 지배계급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남들과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뭐를 다룰 줄 아는 자들이 그렇죠.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 자 여기 있는 청동기를 자 기반으로 했다. 청동기 기반.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배 계급들은 청동 무기, 청동 장식품 이딴 것들을 자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고 자 여기 있는 4대 문명이 발전되면서 계급이 자 발생이 되었다. 이 계급에 얘네들이요 지배 계급들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이제 체력이 왕성하고 무기도 들고 있으니까 이제 힘세서 착취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늙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권력을 또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순한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수한 무기는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착취를 하는 자 내가 너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야 된다. 내가 사실은 말이야 어제 써니한테 기도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이거든. 즉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인데 자 여기 청동 거울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야. 보이지? 막 햇빛이 막 반짝 반사. 그러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정도는 내줘야 되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끄떡끄떡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정정치.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가 신에게 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사소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신정정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명이라는 거죠. 재정일치, 자 신정정치 사회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다라면 얘네들이요 공통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자를 사용하는데 문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통치의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걷었고 언제 걷었고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게 세금을 걷고 이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항세력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자 문자를 사용했다. 자 이 정도. 요게 자 인류의 몇 대 문명? 4대 문명이라고 불려지는 자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그 4대 문명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자, 또 하나 본다라면 자, 여기에 있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강을 우리가 볼까요? 이 황하 문명은 자, 중국사에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황하강, 강을 써야 되나? 강. 자, 인더스 문명은 자, 인더스강. 이집트 문명은 자,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에 유프라데스. 자, 그 다음에 자, 티그리스.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요, 하천이 크게 두 개거든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면 예를 들어 요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한다면 이쪽의 하천에서 각각의 범람을 해봅시다. 범람. 그럼 얘 쪽으로 범람하고 이쪽으로 범람했어. 얘도요. 얘도 여기로 범람을 했고 여기로 범람했어요. 그럼 요 지역은 요 지역은 양쪽 하천에서 모두 범람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역을 위에서 공중에서 평면도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아주 먹고 살기 풍요로운 그런 평야지대가 이제 발전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자 무슨 지대? 초승달지대라고 이제 이렇게 자 표현을 합니다. 비옥한 자 초승달지대 어디요?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4대 문명에 여러분들 자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 확인하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가나다라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4대 문명의 자 공통점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보고요. 자, 이 4대 문명을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칠 건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요걸 먼저 자 이야기를 합시다.